2025년 제7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시험을 보는 우리 재민이 여러분, 초딩 여러분, 잘 봤어요? 잘 봤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이페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우리 오쌤이 만든 이페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100점 노트, 여러분들 모두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로 확실해요. 그래서 이 100점 노트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0점 노트가 2025년 7월 달에 발행이 되었는데 얼마 안 됐죠? 한 달밖에 안 됐죠? 두 달밖에 안 됐죠? 이 책, 그 책 출간하고 그 다음 나왔던 시험이 바로 75회였어요. 이 75회 2025년도 기본 문제. 우리 초딩들을 위한 혹은 중딩들을 위한 잼민이들을 위한 시험 어떻게 봤는지 또 이 교재를 가지고서 한번 같이 봤으면 더 좋겠어요. 만약 없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요거는 1번 문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처럼 처음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선생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은 미리 정답도 보고 이게 뭐였지? 그래서 책도 미리 보고 몰랐는데 틀렸는데 괜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맞은 척, 다 아는 척 하면 그건 사기잖아. 그지?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근데 나는 진짜로 그렇게 안 해. 그래가지고 예전에 시험장에 가가지고서 시험을 쳤는데 한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틀린 게 있어. 그래서 그 틀린 걸 그대로 방송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저도 참 또라이 같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막 틀린 걸 막 얘기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인 것은이 아니라 아닌 것은 뭐 이런 거여가지고 제가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라이브 강의하고 막 그랬어요. 나도 시험 쳤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미리 보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진짜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문제와 함께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이 문제 동영상 보면서 이 책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랬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초등생 또 중등생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엄마 아빠도 미리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가가지고 이 책 가지고 하나 끼고 가서 구석기관부터 선사시대관에 가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진으로 대조해가지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현장 체험학습, 경험치 막 만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한국사 능력자 만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든 아니면 이 동영상 강의를 보든지 간에 잘 활용해서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봅니다. 자, 1번 갑니다. 1번. 안 봤어요. 나도 지금 두근두근두근데. 솔직히 두근두근되진 않고. 그냥. 자, 봅시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 아이고. 자, 연천 전곡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구석기예요. 연천 전곡리 유적. 아이고. 구석기다. 구석기는 답이 이거밖에 없어. 주먹도끼, 집게, 요런 이제 그다음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동굴 생활을 하였다. 뭐 요게 답이에요. 이게 세 개밖에 없어. 주먹도끼와 집게를 사용하였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동굴 생활이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유적지인데 유적지 가운데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이라던가 아니면 청원 두루봉 동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두루봉 동굴이나 연천 전곡리 유적 이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구석기 유적은 두 개만 외우세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 구석기 축제로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봄철에 많이 해요. 4월, 5월 달에 지하철 1호선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막 이래요. 그래서 엄청 커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그래요. 엄마, 아빠 손잡고 한번 가봐. 요거 발견한 사람이 진짜 그림 똑같이 그렸네. 그렉 보웬 하사예요. 주한미군이었어요. 그래서 주먹도끼 나왔고 그럼 구석기 유적이니까 답은 주로 동굴, 막집에 살았다. 3번이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다가 답일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동굴,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답이었네요. 다음번 77회는 무리를 지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구석기 시대 문제가. 됐어. 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가왕 볼까? 도림 이야기 주요 내용 출처와 함께 알려줘. 이 문제는 제 교재 중에 어디 보시면 딱 한 방에 딱 펼쳤는데 22페이지 보세요. 거기 22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100점 노트 22 거기 보시면 도림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제가 알았는데 도림 이야기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계로왕이라고 나와. 그 계로왕 보시면 그 계로왕 찾았죠? 그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문제 안 보고. 근계루 부여경 계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여 고구려 첩자 도림을 가까이 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말았는데 고구려 첩자 도림을 가까이 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말았는데 그럼 도림 이야기니까 백제왕이 계로왕이고 그럼 계로왕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로왕 21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에 따르면 승려 도림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가가 되니까 가는 장수왕이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 그래서 바둑으로 도림은 바둑으로 계로왕의 환심을 산 후 이때 바둑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게임이에요. 게임 그다음에 골프 이런 거죠. 이런 걸 잘해서 어른 되면 게임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요새 게임 잘하는 사람 인기 많죠. 어른 되면 골프 잘 치는 사람 인기 많거든요. 아주 아빠들 골프 잘 치잖아, 그치? 많이 치러. 그래서 그런 걸 잘한 거야. 이렇게 빠진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아이 때나 어른 때나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똑같아. 아기 때는 게임에 막 빠지고, 그다음에 조금 중고딩 되면은 농구 같은 거 빠지거든. 농구, 축구 이런 거 빠지고. 나중에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그런 거 힘드니까 그냥 골프나 치고 아니면 골프 아니면은 배드민턴 치고 이러거든요. 남자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바둑으로 계로왕의 환심을 산 후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도록 부추겨 국력을 손목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그래서 이를 틈타 가는 군사를 보내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어디서 죽였냐 했더니 아차산성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요. 그래서 한성이 함락되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죽임을 당했다. 이때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지?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한 계로왕과 오래오래 산 장수한 왕, 장수왕. 그럼 계로왕과 장수왕 가운데 누가 더 오래 살았겠어? 장수왕이 오래 살고 계로왕은 일찍 죽었겠지. 그러니까 계로왕이겠지. 그래서 이때 이 장수왕과 계로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수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장수왕 관련되어 있는 암기법은 이거야.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 광우병? 광, 우, 병, 나제. 광우병 났제? 광우병 났지? 그래서 광하면 광개토 대왕 비를 만들고 우하면 호우명 그릇을 만들고 평양으로 천도했고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거지. 그래서 광우병 났제? 이렇게 보시면 돼. 광우병 났제? 광우병 났지? 광우병 나제였고 그럼 광우병 나면은 안 되지.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먹지 말자는 막 운동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뭘 먹재? 한우 먹자 이랬지. 그래서 한성 함락 그 다음에 지두 분할 점령이에요. 그래서 한우 먹지 뭐. 그래서 순서 다 없애고 장수왕의 업적은 딱 이거야. 광 다시 광, 우, 병, 한, 우 이 순서예요. 장수왕, 광우, 병, 한우 이때 나제동맹 이렇게 들어가. 여기 장수왕. 그럼 찾는 문제. 자, 답은 뭘까? 평양이죠? 광우평 할 때 평양.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광우평 낮제 이렇게. 광우병 낮제. 그래서 한우 먹자 이거예요. 광우병 낮제. 한우 먹자. 광개토 대왕비 건립. 호우명 그릇 만들고. 평양천도. 광우병 났지? 나제동맹. 그래서 한우 먹자. 한성함락. 그 한성함락이 이거예요. 그래서 계로왕 죽인 거. 지두라는 데를 분할 점령한 이야기. 요게 장수왕의 업적이에요. 무조건 요렇게만 나와요. 광우병 났지? 한우 먹자. 그래서 정답 3번. 다 결정적인 공격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뭘 나오든 제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도 중요하긴 한데 암기가 안 되면 망하잖아, 그지? 광우평 낮에
한우 이 순서거든요. 광우병 났지? 한우 먹자. 장수왕. 굉장하죠? 3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라. 야 이거는 진짜 야 제목이 개천절이다? 개천절이야. 그러면 단군 할배 생각나야지. 단군 할배니까 어느 나라겠어? 고조선이지 뭐. 고조선 문제는 어디 있냐면 페이지 14, 15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4, 15. 그래서 페이지 14, 15를 보시면 이제 고조선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고조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범금 8조. 그래서 고조선의 범금 8조는 고조선에 대한 고조선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가 된다. 그리고 폭행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래서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에 이것을 8조 범금이라는데 8개 중에 지금 전해지는 건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개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행이지. 5개. 안 전해지니까 너무 다행이지. 이거 5개 전해서 5개 더 외워야 되거든. 딱 3개. 그래서 살인, 폭행, 절도. 3개에 대한 법률이 들어가 있다.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고조선.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군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뭘까? 자,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고령 지산동 고분군. 그럼 이거는 대가야인데, 73회 문제에서는 김수로를 냈으니까 금관가야를 냈잖아요. 근데 그래서 75회 기본에서는 금관가야를 안 내고 대가야를 낸 거예요. 대가야를 찾는 문제는 24페이지인데, 거기 24페이지에 그 구분하는 문제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려드리면, 김해와 고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김해는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해니까 바닷가 근처고, 고령이니까 노풀고의 고계령자니까 산맥인 거예요. 산맥. 그래서 산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진 보니까 이렇게 높은 산맥 위에 들어가 있죠. 높은 데에다가 그래서 산에다가 고분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 지산동 고분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금관가야고 요거는 대가야인데, 이제 이게 멸망한 건 언제냐면은 요거는 신라 법흥왕 때 망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했거든요. 그래서 8조 범금으로 외우는데 8조 범금 법흥왕 때 금관가야, 그다음에 진대법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범금과 진대법. 그래서 한국사에서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 이거예요. 법금, 진대법, 8조 법금, 진대법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각각 망한 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관가야랑 대가야를 구분하는 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1층 전시실 왼쪽으로 쑥 들어가면은 이제 가야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구분하는 법. 그래서 제가 24페이지에 이게 금관가야인지 대가야인지 구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왕관으로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왕관. 왕관 여기 나왔는데, 금관가야의 왕관은 진짜 말 그대로 크라운이야. 이렇게 크라운. 이런 식으로 크라운 같이 생겼어. 그냥 이렇게 크라운 같이. 크로바 같이. 크로바 같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다 편평해. 그런데 고령에 있는 대가야 왕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볼록볼록. 더 튀어나왔어. 더 위에 높아, 이게. 더 높아. 금관가야는 납작하고 대가야는 이렇게 더 높아. 왜? 높으니까 고령. 그래서 이렇게 높아. 금관가야는 납작한데 대가야는 높아. 이렇게 둥글둥글해.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둥글둥글하지. 이렇게 둥글둥글. 그래서 산맥 모양을 닮았어. 그럼 이 산맥 모양을 닮은 거 찾는 거니까 뭐야? 둥글둥글한 거 찾는 거. 이거야. 금동관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쉽게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산맥 모양이구나. 이게 지산동 고분군이구나. 소백산맥이구나. 소백산맥 지산동 산 모양이구나. 산에 있구나. 이렇게. 여기도 산에 있구나. 그래서 요 사진이 나오면 고령의 대가야고 대가야는 이렇게 볼록볼록해. 다 그래. 또 투구 갑옷 찾는 문제도 금관가야 갑옷은 거기 24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갑옷이야. 근데 대가야의 갑옷은 거기 보이는 것처럼 동글동글해. 이렇게 동글동글한 갑옷이 많아.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래서 대가야는 이렇게 산 모양이구나. 이게 대가야. 그래서 동글.
이렇게 산 모양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건 다 대가예요. 알겠죠? 대가 찾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동글, 동글, 동글. 산 모양, 산 모양, 산 모양. 그래서 금동관도 산 모양, 투구 갑옷도 산 모양, 그 다음에 무덤도 이렇게 진짜 산 위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대가야예요. 예. 그래서 대가야의 특징은 정답. 이게 심화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사진으로 안 내고 소백산맥 남쪽에 있었다. 이렇게 내.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소백산맥에 나오면 대가야인 거. 이거 되게 좋다. 73회는 금강가를 냈고 75회는 대가를 냈는 거.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그지? 괜찮다. 5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래요. 백제 수도 또 났네. 우리 73회에도 백제 수도 냈었는데, 그지? 73회 백제 수도는 뭘 냈었지? 사비를 냈었지, 73회에서는. 그 사비가 어디예요? 부여라 그랬죠. 근데 지금 75회는 또 백제 수도 중에 어디를 냈냐면은 웅진을 낸 거야. 그럼 웅진은 어디냐면 공주예요. 그래서 공주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무량왕릉. 여기 있다. 무량왕릉이네. 그 다음에 공주니까 공산성이에요. 정지산 유적은 안 나와요. 이런 건 보지도 마. 그래서 무량왕릉과 공산성만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공주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직접 찾아라. 답 2번이죠? 매우 쉽죠? 6번. 다음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 비슷하게 되는데 73회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문제를 찾는 문제로 이 나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경주. 그래서 신라는 경주고 답이 뭐였냐면은 73회 문제가 골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어. 골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75회 문제는 똑같이 내는데 골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야. 골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뭐야? 신라죠. 이 골품제도는 여기 보면은 진골 보이고 품 보이니까 골품이죠. 그래서 골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신라 찾는 문제니까 완산주도 이것도 73회에 나왔던 문제다, 그지? 이거 후백제였죠. 후백제 만든 사람이 견훤이고 그 견훤의 아들 신검이가 아빠 뒤통수 쳤죠. 여러분들은 뒤통수 치면 돼, 아빠 안 돼? 안 되지. 근데 후백제는 아들 신검이가 아빠 뒤통수 쳤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아들이 아빠 뒤통수를 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또 반대로 아빠도 아들 뒤통수를 치면 그것도 나라가 망하는 거야. 부자지간 사이가 진짜 안 좋아. 거의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데 나가는 애들이야, 이게. 그래서 신검이랑 견훤이가 그렇게 나갔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야. 그래서 완산주가 어디라 했어? 전주라 했죠? 후백제. 오도양계 이거는 고려고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두었다. 이게 답이네. 그래서 신라가 신문왕 때 만들어진 학교 이름이 국학이에요. 정사함은 부여에 있어. 부여, 백제의 회의 이름을 정사함이라 그래. 이 문제는 막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신라 학교 이름이 국학이에요. 이게 통일신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중대 바로 페이지 26을 보면 거기 통일신라 중대의 정치 상황이라고 해서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신성경 공부해, 신문성경 공부해, 신문성경책 공부해 이렇게 보면 돼. 신문성경책 공부해. 그래서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순서인데 신문성경책 공부해. 근데 거기 보면 신문왕 때에 국학 설립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 국학을 설립하였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교육기관 국학이라고 잘 나옵니다. 7번. 밑줄근 이 비문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문이네요. 이거 나왔네. 제가 그 73회를 설명할 때 제가 부여 문제 있었죠. 아까 그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거 답이었죠. 그래서 제가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된다? 이거 백제를 멸망시켰다, 내가 평정했다라는 소정방이 글귀를 세운 비운의 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었죠. 73회 때. 그럼 73회 그 기출 해설만 잘 봤어도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그치? 왜냐면 한국사학력 검정시험은 맨날 똑같은 걸 내요. 똑같은 거만 내. 계속 똑같은 거를 다르게 내.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인데 옷만 바꿔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 봤을 때 사람은 똑같은데
옷이 바뀐다고 그 사람을 못 알아보진 않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73회든 75회든 내는 문제가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가 부여 정림사지 5층 탑을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이 탑은 평지탑이라고 해요. 되게 그래서 안타까운 비운의 탑이에요. 소정방이 자기가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글귀 새겼어요. 기억나죠? 그거거든요. 안 보셨으면 보세요. 그럼 나와요. 근데 75회에 똑같이 낸 거야. 정림사지 5층 석탑의 1층 몸돌에는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의 공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 때문에 한때는 백제정벌 기념탑이라는 의미의 평지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소름! 장난 아니지? 그죠? 야, 제가 사실 한국사 시험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해요. 왜냐하면 뭐 나가서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시험 문제만 계속 본 사람이거든요. 20년 동안. 그러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데 제가 서당계도 아니고 그죠? 시험 문제만 20년 봤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했더니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니까 대당나라가 평정했다 백제국을. 그래서 대당나라 평백제국 비명이라고 해서 이게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그럼 백제가 멸망하게 된 계기니까 정답은 뭐예요? 나당연합군의 활동을 조사한다. 그래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 나당전쟁. 그래서 요 순서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한 업적, 통일신라 하게 된 이유는 백고당 순서거든. 백고당,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당나라 공격. 근데 여기까지가 나당연합이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때부터는 지들끼리 막 박터지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와, 이 문제 소름 돋는다. 그지?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했더니 장보고가 또 나왔네. 장보고는 1년에 2번씩 나와요. 2번씩 나오니까 장보고 문제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장보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청해진 설치예요. 답이. 그죠? 장보고 하면 청해진인 거 모르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이게 828년에 신라로 치면 흥덕왕 때이고 배경은 요게 이제 페이지 27에 보면은 제가 통일신라 하대의 혼란과 멸망이라는 파트에서 흥덕왕, 장보고, 청해진, 가로 열고, 완도, 설치. 그래서 그 위에 장보고 사진 그림이랑 장보고에 대한 설명 나오죠. 장보고, 생물 모름. 그러니까 생은 모르고 모른암. 846년에 죽었음. 궁복, 궁파라고도 불렸고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어요. 이후 청해진의 대사가 되어서 일본의 회역사, 당나라의 견방 매물사 등의 사절을 파견하는 등 당신라 일본을 잇는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상왕 장보고라고도 불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는 문제. 아마 1점짜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치? 이런 건 1점이에요. 그다음에 9번 문제. 이것도 1점이니까 되게 쉽겠다, 그지? 가 국가에 대한 설명. 나라 찾는 문제. 대동지지, 대동여지도에 지적적으로 널리 알려진 김정호가 쓴 지리지인데 이 책은 조선 팔도 인문 지리와 함께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역사지 담고 있다. 쓸데가 없는 말 너무 많네. 지우고 싶다. 아이고, 이런 건 다 지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쓸데가 없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대조영이 나왔다. 자, 73회 문제에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에서 시작 어떻게 했어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해가지고 제가 앞에다가 발해 이렇게 썼죠. 발해는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아마 2번이었나 그런데.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였다. 유득공이라는 분이 썼다. 뭐 이렇게 자료가 제시돼 있어요. 73회에서. 근데 75회, 13회 답이 대조영이 동모산 일대에서 건국하였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75회는 어떻게 됐냐면 대조영이 건국한 그럼 보기 정답을 이번에는 자료로 제시했고 그럼 답은 뭐겠어? 이게 답이겠지 뭐. 해동성국.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 내는 거야. 한 번은 답으로 낸 거를 답을 자료로 내고 한 번은 자료를 낸 거를 그 자료를 답으로 내는 거예요. 대조영을 13회에선 답으로 냈는데 자료는 해동성국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대조영을 자료로 내고 답을 해동성국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는 거지. 이게 무슨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냐는 거지. 이게 무슨 한국사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에요? 능력이면 능력인데 진짜 정말 얕기 얇은 그런 지식이지, 그지?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걸로 무슨 한국사 능력자를 가리냐? 10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고려 문제인데, 왜냐하면 최순노가 눈에 딱 보여서 그런 건데, 고려시대 문제는, 41페이지, 42페이지 보세요. 41, 42. 제 책 41, 42를 보시면, 거기 고려 전기 왕의 업적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성종 파트예요. 그래서 성종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건 숫자들이 많아. 그래서 성종 문제를 내잖아요. 고려 성종이 6대 임금인데, 6대 임금 성종을 내는 문제면 숫자가 많다. 그래서 답이 숫자예요. 왜 숫자가 많냐면, 자, 여기 보면 시무 28조. 숫자죠? 답이 숫자죠? 12목. 그래서 숫자 찾는 문제예요. 숫자가 나오면 성종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럼 10이잖아요. 그럼 답이 또 뭐가 있냐면은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게 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그래서 숫자를 건의하였다. 숫자가 나오고, 또 뭐냐면 이성육부를 만들었다. 이거 답이에요. 이성육부.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면 이군 6위를 만들었다. 이성육부, 이군 6위 곱해버려. 그럼 16, 12, 16, 12, 그지? 최소 공배수 찾는 거. 그래서 12목 설치하였다를 나눠봐봐. 인수분해인가? 그래서 16, 12, 이성육부, 그치? 그 다음에, 3, 4 같은 거. 숫자가 많이 나와. 숫자가 또 뭐가 있지? 강동 육주 획득 이런 거. 강동 육주 획득.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팔관의 폐지. 이건 숫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성종이라는 왕의 문제 업적에 나오면 숫자 찾으면 돼요. 숫자만 생각하면 돼, 숫자에. 시무 28조 맨날 공식은 제일 확실한 공식을 외우면 이제 시무 28 나오면 12가 답이에요, 12. 12가 답이 아니면 12를 인수분해해 보면 2, 6, 12 외우면 돼. 이성 6부, 2군 6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한국사 능력, 이게 무슨 능력 시험이에요? 저 지금 오늘 되게 시니컬하죠. 이게 무슨 능력이냐고, 이게. 숫자 나오면 숫자 찾으세요. 이게 한국사 문제예요, 이게? 성종은 숫자가 답이에요. 근데 모든 숫자는 답은 아닌데 대부분 그 숫자예요. 그래서 28, 12, 26 이런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순서별 문제는 3점이라 했죠?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최충원 나왔고, 비롯해 각자의 주인을 없애고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자. 이게 73회 문제에서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적의 난. 그래서 제가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곳 서경에 대의국을 세우고 연호를 천계라 하겠노라. 해서 묘청에 나왔네. 그지? 묘청. 묘청 되면은 23회에서도 제가 어떻게 오라 했죠?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정중부의 난 이렇게 오라 했죠? 그래서 이묘부의 난 이랬죠? 그 다음에 정중부가 나왔지? 그러면 순서별 하면 이묘부죠. 이모부. 그러면 얘가 1번 이모부니까 지금 이자겸은 안 나왔고 73회에서 나왔던 이자겸은 안 나왔고 묘청에 난 나왔고 정중부에 나왔고 이게 2번이고 그럼 이게 2번이죠. 그러면 1, 2 만적이는 정중부 다음 무신인 최충원이니까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니까 나다 가가 되겠지. 이모부의 난 이모부의 난 이거 외우면 되지. 이모부의 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정중부의 난 그다음에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일으킨 거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나다가 3번 되게 쉽죠? 1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태사. 그럼 이건 왕건인데 개태사 그러면 태조 왕건을 말하거든요. 개태사. 왜 태조 왕건이냐면 개태사가 개자가 개국했다. 태조가. 그래서 개태사, 개국한 태조를 위한 절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개국한 태조가 누구야? 태조? 이성계인가? 여기 보면은 이게 왕건이거든요. 4차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왕건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왕건. 그럼 왕건 찾는 문제. 그래서 왕건에 대한 문제는 41페이지에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태조 왕건이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이지만 저는 사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만민에 대한
사기를 친 아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민 사기 18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봅시다. 사기를 잘 친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사기. 일단 이렇게 외울게. 사기 잘 쳤다. 사신관제도 정답 3번인데 다른 말로 하면 기인제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훈요 10조가 나오는데 제가 18년 이랬죠. 훈요 10조 10. 그 다음에 팔관회 같은 걸 매우 중시하겠다. 연등회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훈요 10조 남겼다. 팔관회와 연등회를 중시하겠다. 그래서 18년 이렇게 하면 돼. 사기 18년 이렇게 하면 돼. 예. 그래서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이게 답이에요. 어쨌든 태조 왕건은 여기 답이 뭐였냐면은 개태사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후삼국 통일.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 13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가는 원간섭기예요. 원나라 간섭기인데 특히 뭐 금, 은, 인삼, 매 등을 보냈는데 특히 충렬왕 때 매 사냥과 매 사육을 담당하는 걸 두어 사냥매를 원에 바치기도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냥매 그러면요 매자가 매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한문으로 쓰면 응이라고 그래요. 매응 혹은 다른 말로 청이라고 그래요. 청. 그래서 매는 곧 응이고 응은 청이에요. 그래서 해동청은 곧 응이고 응은 매예요. 그래서 응 찾으면 돼서 2번. 이건 한문이에요. 한문. 그래서 요때 여기 꼬리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했냐면 시치미라고 해서 시치미. 시치미가 매 꼬리에 달려있던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치미만 떼면은 그 매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해놓고서 아는 척하는 거 있지. 그걸 우리가 관용적인 말로 시치미를 떼지 마 이러지. 그 시치미를 떼지 마 할 때 그 시치미가 원나라 간섭 시기 때 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줬던 네임 태그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이죠. 14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공민왕 때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어. 홍산에서 왜구를 격파했어. 우왕과 함께 요동을 정벌하기도 했어. 이 문제인데 아마 이성계 하면 틀린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성계는 황산이었지. 황산. 그래서 홍산 대첩 그러면 누구냐면 흰수염이 흰수염. 이 홍산 대첩에서 일본군이 왜구가 흰수염을 만나면 도망가라 이랬어. 원피스에 나오는 말이랑 똑같지. 흰수염이 무섭잖아. 그래서 흰수염을 만나면 도망가라. 도망쳐. 그리고 이제 뭐라면 고려의 백수만호를 만나면 도망쳐. 그래서 백수만호를 만나면 도망쳐. 만호가 뭐냐면 이제 만명을 지휘할 수 있는 뭐 지휘관이라는 의미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었고 백수가 뭐냐면은 흰수염이란 뜻이야. 백수. 그래서 여기서 흰수염만 찾으면 돼. 흰수염이 2명이다. 어떡하지? 근데 최영이죠. 왜냐하면 정도전은 군인이 아니거든. 왜구를 격파한 사람이 아니야. 최영 장군. 이분이 흰수염이에요. 알겠죠? 큰일 날 뻔했네. 흰수염으로 외우면. 그래서 최영 장군이 홍산에서 왜구를 격파했다. 그래서 홍산 대첩이에요. 홍산은 어디냐면은 부여예요. 부여. 아까 그 정림사지 5층 석탑 있죠. 그거 있던데 부여에 있던 지명 이름이 홍산입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무엇이냐. 그 73회에서는 평창에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냈거든요. 73회 오답으로 냈었어요. 그죠? 오답으로. 답이 뭐냐? 원각사 10층 석탑이었지. 73회에서 원각사. 13회에서는 원각사가 답이었고 이게 오답이었는데 75회에서는 이게 정답이네. 고려 전개의 석탑이고 송나라 영향을 받았고 각이 많고 층이 여러 개입니다. 각이 많다가 8각이고 층이 여러 개입니다. 9층이니까. 그래서 8각 9층. 각이 많고 층 여러 개인 거를 이것만 알아도 뭔지를 알 수가 있겠지. 요게 답이죠. 평창에 있는 오대산 월청사 8각 9층 석탑. 요번에는 75회 답이 요거였네. 73회에서는 이게 나왔었는데 답은 아니었고.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이 다음번엔 답이네.
그래서 77회는 답이 개성 경천사 십중석탑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26년에 이제 77회가 그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아마 이 강의가 성지가 될 거예요. 77회의 답은 뭐다? 개성 경천사 십층석탑이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15번이죠. 예, 77회도 15번 정도 문제가 나올 텐데 15번 정답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성 경천사 십층석탑이 답이에요. 예, 그리고 배경 뭐 자료 제시는 아마 이걸 할 거예요. 뭐 국립중앙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힌트를 준다 그러면 자료를 막 엄청 뭐 이상하게 내. 그럼 뭐라고 낼 거냐면 대리석으로 쌓았으며 뭐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어쩌고 저쩌고 막 낼 거야. 예. 국립중앙박물관 가상현실입니다. 뭐 가상증강현실 VR로 보는 어쩌고 저쩌고 막 낼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필요 없고 그냥 고려시대의 십층석탑은 개성 경천사 십층석탑이고 자료 제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자료를 제시를 낼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내, 무조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답이 이거야, 이거. 77회. 요번 답은 이거였고. 그러면 이제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나 원주에 있는 법천사지 지광국사 혈묘탑은 안 낼 거예요. 기본에서는 안 내. 심화에 나올 수 있는데. 16번. 밑줄 그은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이 뭐냐면, 이 팔만대장경 그림인데, 51페이지 보세요. 예, 거기 51페이지 보시면 방금 얘기한 제가 강원도 평창에 있었던 오대산 월전사 8가 9층 석탑이랑 경천사 10층 석탑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가 없구나. 그러면은 팔만대장경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인쇄술을 보시면 불교였나 보다. 어쨌든 고려는 몽골 침입에 맞서 싸우던 시기에 불교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힌트가 몽골 침입 시기예요. 몽골 침입 시기의 답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김윤호가 답이에요. 몽골 침입 시기의 문제 내는 김윤호가 답일 거다. 혹은 강화도로 뭐 천도에서 싸웠어요. 뭐 이 정도? 그게 답일 거예요.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제가 몽골 침입 그럼 김윤호가 답이라고 제가 75회에서 분명히 73회에서 얘기했죠. 그럼 답이 그냥 김윤호예요. 이게 무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냐는 거지. 웃기지도 않지, 진짜. 제가 그냥 공식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나오면 몽골 침입 때 일이다. 그러면 답은 뭐다? 김윤호가 답이에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이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자료를 김윤호를 내겠지. 자료를 김윤호를 내고 정답을 이제 찾아라 문제가 나오면 팔만대장경이 답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 이게 무슨 한국사의 검정시험이냐. 17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척경 입비도 저 같은 사람은 이건 이제 윤관이 여진정벌하며 세운 비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여진정벌하고 동북구성을 개척한 다음에 생긴 비석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윤관이라는 분. 윤관이 한 거거든요. 여기 윤관 장군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윤관 장군이고 비석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1107년에 예종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깊게 들어가면 그거고. 그럼 이제 윤관이라는 인물을 찾았잖아. 그럼 답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예요. 아직 저 안 봤어요. 답을 진짜로 맹세할 수 있어요. 답은 별무반이에요. 그냥. 그래서 별무반이 답이에요. 네, 나오죠? 네, 이게 답이죠. 그럼 이제 다음번 77회 문제가 만약 나오면은 언제 이걸 가지고 낸다 그러면 어떻게 낼 거냐면 그럼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문제 낼 수 있다니까. 요 별무반 설치를 권유했다가 자료예요. 그럼 답은 뭔지 아세요? 정답 1, 2, 3, 4에서 답은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북구성을 개척한 후라고 자료를 제시했잖아. 그리고 답을 별무반 설치를 권유했다잖아. 그럼 이거를 바꾸는 거야 그냥.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무반을 이끌고 뭐 그래서 항마군 이렇게 낼 수 있겠지. 항마군, 뭐 신기군
신복은 이게 이제 변방인데 항마군 등을 이끌고 가서 동북구성을 개척하였다. 이게 그냥 무조건 답이야. 그냥 그걸로 내는 거예요. 끝.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 이분 나왔으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73회에서는 똑같이 냈죠. 똑같이. 예, 승려인데 누굴 냈냐면 73회에서는 진울 스님을 냈거든요. 그럼 75회 이번에서는 누굴 냈냐면은 의천 스님을 낸 거야. 그래서 의천 스님과 진울 스님을 바꿔내는 거지. 또 아까 73회에서는 지난번에는 의상 스님을 냈어. 그럼 이번에는 누굴 냈냐면 77회는 원효 스님을 낼 거야. 그래서 77회의 답이 원효 스님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원효 스님을 내는데 원효 스님의 답이 뭐냐면요. 아미타 신앙을 전도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원효 스님 미리 나오면 77회에 아미타 신앙이라는 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화쟁 사상을 이끌었다. 이게 나오면 이게 무조건 답이야. 그러니까 그 보기를 미리 보시면 아미타 신앙 화쟁 사상이라는 보기가 나왔다. 그냥 뭐 누군지 몰라도 그냥 아미타 신앙을 전도하였다. 뭐 정토 신앙을 전도하였다. 화쟁 사상에서 아미타, 정토, 화쟁 세 단어가 보이면 그냥 그걸 찍으세요. 그럼 무조건 그게 답이에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73회는 진울을 냈고 75회는 의천을 냈다면 다시 73회에서는 진울과 의상을 냈고 75회에서 의천을 냈죠. 그러면 77회는 누굴 내냐면은 이건 안 봐도 뻔한데 무조건 원효 스님을 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원효 스님 답이 뭐냐면은 아미타 신앙을 전도하였다. 이거를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답은 화쟁 사상을 내겠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든 화쟁이든 둘 중에 왔다 갔다 한다고. 알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은 진짜 이따위로 돼요. 진울 스님 냈고 의천 스님 냈고 그다음 의상 스님 냈고 하면은 이제 원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천이죠. 이분이 의천 스님이거든요. 그럼 의천 스님 답이 여기서 뭘 것 같아? 되게 쉬워요. 의천에서 의천생을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게 답이에요. 의천하면 천태종이에요. 의천 천이니까 천태종. 이게 무슨 한국성이야 검정준. 19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오른 거. 단종의 유배지가 나왔네. 그러면은 이 사건은 기유정난이에요. 예, 그 1453년에 계유년에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단종을 결국에는 이제 상왕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죽인 사건이거든요. 이걸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그럼 계유정난 관련되어 있는 문제 답이 뭘로 낼까? 집현전 혁파였다고 낼까? 그냥 이렇게 냈구나. 그냥 답이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 답 3번 끝. 20번 밑줄근 사절단. 이 그림은 말을 타고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뭐 그림 설명 같은 건 진짜 안 봐도 되고 그냥 뭐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지워. 이것도 필요 없고. 근데 이건 지우면 안 된다. 다시. 요거.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이런 거는 기억해야 돼. 우리 13회에서도 에도막부에 대한 얘기 나왔었거든요. 쇼군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에도막부니까 일본이지. 그럼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뭐냐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73회에서는 수신사 냈고 그다음에 조사시찰단 냈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이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뭐라 하냐면 통신사라 그래요. 그다음에 그다음 파견한 사절단은 수신사라고 하고 그다음은 조사시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보낸 사절단은 통신사, 수신사, 조사시찰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신사, 조사예요. 그래서 통신, 추신, 조사 이렇게 해서 일본에 했는데 요거는 통신사입니다.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보냈다. 일본으로 조선 후기에 보낸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하고 강화도 조약 이후다 그러면 수신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시대, 요거는 개항 이후. 그래서 정답 4번.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이구나 에도막부 파악하면 돼요. 21번 밑줄근 이 전쟁에 있었던 사실. 이 전쟁 지난번 73회 때는 비교 분석하면 임진왜란을 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임진왜란 내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을 냈다고. 그럼 이번 75회에서는 임진왜란을 안 내는 대신 뭘 냈냐면 이 전쟁으로 청나라의 심양으로 끌려간 소현세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싸우던 이야기니까 청나라는 우리가 호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란이라고 해요.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페이지 64를 보시면 되는데 제 페이지 64를 보시면 병자호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심한 문제가 만약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전투가 나오는데 광교산 전투, 김화 전투, 강화도 함락, 가평 전투, 삼전도 굴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화, 강화, 도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강화, 강화도, 광화, 강화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화, 강화도. 그럼 광교산 전투, 김화 전투, 강화도에서의 함락 이 과정에서 김상용이라는 분이 화약더미를 쌓아놓고 자폭했어요. 함락당하면서. 그리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거든요. 이게 이제 병자호랑 관련되는 문제라고. 그럼 답이 뭔가 찾아보니까 강화, 강가도가 없으면 답은 2번이에요. 이게 기본이구나, 참. 그러면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는데, 이 영화로도 제작됐었죠. 이렇게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병자호란 때 고갈대가 없어져가지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단 말이야. 남한산성이, 송파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 밑에 남한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성 쌓고 싸우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송파구 삼전동이라는 데에 가서 3번 땅에다 머리를 박고 9번 절을 하는 삼배구고두례라고 해요. 삼배구고두례. 이런 치욕을 당한 게 바로 병자호란 때예요. 73회 때 문제가 곽재우, 천강 홍의장군이라 해서 이게 답이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의 답이 요거였고 73회는 75회는 인조가 남한산성을 피난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럼 77회는 뭐가 나올까? 병자호란은 냈으니까 또 임진왜란 나오지 않을까?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호란 문제입니다. 다음 22번 가인물이 저술한 책. 가인물. 이분이 이제 누구냐는 건데 안동 나왔죠? 도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나오면요. 안동에 계신 분을 찾으면 되죠. 그럼 퇴계, 이황. 1,000원짜리 뒤에 있었던 퇴계 이황 선생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황 선생을 찾는 문제는 성학십도라는 책을 찾으면 돼요. 이게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이황은 답이 성학십도예요. 정답 4번이죠? 요거랑 자주 바꿔내는 게 누구냐면 성학지묘예요. 성학지묘는 2이에요. 그래서 다음번 77회 문제의 답은 2일 가능성. 성학지묘. 23번. 다음 장면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이 임금이 누굴까? 여기 답이 있네요. 조광조가 나왔죠? 그럼 조광조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이제 김효년 사화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왜 김효냐면 이름이 조광조예요.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되게 이름이 기묘하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되게 기묘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묘한 살인파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나오면 기묘하네. 답 1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렇게 안 나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혈량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소학을 장려하였다. 뭐 혈량과를 시행하였다. 또 위훈을 삭제하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책에 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조광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는 소현세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소현세자인데 소현세자가 삭제당하죠. 그래서 소학과 소학 실시, 소학을 널리 보급하고자 했다는 거. 그래서 소학 보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혈량과 실시,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그리고 위훈 삭제. 그래서 소학 장려, 소격서 폐지, 혈량과 실시, 위훈 삭제. 내용이 좀 긴데 요거는 이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니까 그냥 조광조라고 이름을 보여줬고 앞으로 해도 조광조고 뒤에도 조광조니까 기묘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초딩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4번.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 외란으로부터 조선을 구하자. 그럼 임진왜란을 찾는 문제 또 나왔네. 그럼 병자론도 나오고 이번에 임진왜란도 낸 거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내용 포스터를 잘 보면 외란과 관련되어 있는 군사조직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훈련도감인데 예. 그 훈련도감이라는 건 이제 군사를 모아서 새롭게 훈련시키기 위한 뭐 도감, 관청이라는 얘기인데 훈련도감이 세 개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포수, 사수, 살수라고 해서 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걸 삼수라고 하는데 이 포스터가 하나, 둘, 셋. 이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활 쏘는 사람을 사수, 총 쏘는 사람을 포수, 그다음에 창 쓰는 사람을 살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삼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터만 잘 보더라도 훈련도감인 걸 알 수가 있다. 25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영종조 비교하기 문제가 또 나왔죠. 무조건 공식이죠. 영조, 정조 구분하기. 우리 73회 때는 이렇게 외우라 했죠. 수원, 시내, 유명한 게 뭐예요? 게장집, 또 만주집. 알겠죠? 수원, 시내 게장만 주세요. 그랬죠? 영조는 뭐냐면 더 쉬워. 영조죠. 이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인좌의 난. 그 다음에 완론탕평. 그 다음에 균역법인데, 그래서 정답이 뭐냐. 영조를 찾는 문제니까, 그건 안 나왔는데, 탕평비가 이제 정답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세를 공평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힘을 비축하라. 이건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거랑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구분하는 게 국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균역법이에요. 그래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를 시행한 왕이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고 영조는 탕평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왕으로서 성균관에다가 탕평비를 건립하는데 탕평비에 있는 내용은 기본에서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 하면 비불주 주의불비 왕도탕탕 왕도평평 좀 내용이 어렵죠. 근데 이 탕평비의 내용은 성균관에다가 세운 것으로서 어느 쪽의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탕평비라고 해요. 그래서 탕평비를 건립한 사람이 영조이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25번 문제까지 해서 영조 마무리하겠습니다. 26번부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잠깐 껐다 할게요. 자,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잼민이 초등생들을 위한 제75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 해설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국사 문제 풀기 어렵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봐야 돼요.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어오면 어려운데 근데 이 오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내용을 모르면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들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조금 더 설명하다 보면 이게 또 강의가 돼가지고 좀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절묘하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3급 이상은 딸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60% 이상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75회인데 76회 없어요. 왜냐하면 1년 중에 기본 문제는 4번 중에 2번밖에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5회가 기본이 있었다면 76회는 당연히 기본이 없겠죠. 재민이 초등생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 위해서 강의합니다. 26번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림을 좀 그리긴 그렸는데 저는 사실 이 그림 보면서 이게 그림분이 다른 분이랑 헷갈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자, 이게 보이는데 이분이 오히려 그 생긴 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호 이 그림이랑 유사해요.
오히려 실학자 가운데 이익이라는 분이랑 얼굴이 진짜 비슷하고 박지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박지원은 조금 더 뚱뚱합니다, 얼굴이. 좀 잘못 모델을 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화라서 좀 인정해야 되나? 근데 어쨌건 이분은 뭐 얼굴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연암이라는 선생님 보이시죠? 양반전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암이라는 호는 본인이 살던 동네 이름이고요. 연암, 여기가 황해도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 이름을 따요. 뭐 제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그 다음에 뭐 어디 강남에 산다 그러면 강남 뭐 오태진 선생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강북에 살면 강북 오태진 선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암 황해도 지방에 살던 분이기 때문에 호가 연암이고, 그럼 연암 박지원인데 이 박지원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양반전, 호질, 열하일기, 지. 그래서 양호일기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는데, 양반전, 호질, 무슨 일기, 땡땡일기인데 이게 열하일기예요. 그게 바로 열하일기지. 그래서 박지원은 양호일기지, 박지원 양호일기지. 그래서 양반전, 호질, 열하일기. 그래서 여기 양반전이 나왔으니까 답은 열하일기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열하일기입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쓴 이야기고, 열하는 이제 뭐냐면 청나라에 있는, 중국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여기 건널 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배가 있으면 좋겠네. 수레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네. 선박 수레 같은, 그 다음에 뭐 동전, 다 뭐예요? 유통경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경제 활성화를 좀 꾀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래서 박지원은 열하일기지, 이렇게 나옵니다. 양호일기지, 이렇게 외워봅시다. 양호실 일기지, 양호일기지. 그래서 박지원은 양반전, 호질, 열하일기. 이렇게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지금 75회인데 75회 내내 그랬어요. 한국사 능력이 아니고 그냥 글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글자 맞추기 게임 맞다. 이건 글자 맞추기 게임이 맞아요. 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자, 글자 맞추기 게임 갑니다. 한국사가 아니라 글자 맞추기 능력 시험 갑니다. 밑줄근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절하는 장면 나오면 이 사람들 여기 미국인 같고요. 미국 대통령 아서라는 사람이에요. 아서 대통령이 지금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장면인데, 왜냐하면 호텔 로비에서 지금 큰 절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미국 간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보빙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간 보빙사 일행, 보빙사 있죠? 그래서 조선은 미국과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민영익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파견한 민영익 보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조약을 말한다면 조미 조약이 되겠죠. 조선과 미국이니까. 우리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무슨 조약 체결했어요? 관세 조약 체결했죠. 그래서 한미 관세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미 관세.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고 관세를 물렸지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나라에 최고 관세를 물렸지. 최고 관세를 물렸지, 미국이. 그래서 최고 관세. 자, 그럼 최고 관세. 그럼 조미조약하면 최고 관세 세 개 외우시면 되는데, 최고 관세 첫 번째 최가 뭐냐면 최혜국 대우. 둘, 거중조정. 어렵죠, 말이? 그 다음에 관세. 최고 관세. 미국은 우리나라에 최고 관세를 매겼지. 그래서 중미조약 체결의 결과가 최국 대우 거중조정. 어려운 말. 거중조정 여러분들 몰라도 돼. 그냥 최국 대우 거중조정 관세를 최초로 체결한, 관세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도 관세 때문에 지금 난리지. 그치? 정답은 이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1, 2, 3, 4 중에. 최국 대우, 이게 최고 관세죠? 미국과 최고 관세지. 그래서 최국 대우, 정답 2번.
글자 맞추기 게임. 자, 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내용은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내거든요. 이제 이게, 신라를 내기도 하고, 발해를 내기도 하고, 고려를 내기도 하고, 조선은 전기랑 후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와, 되게, 장사 되게 많이 한다. 장사 되게 잘한다. 시장이 되게 활발하다. 무역도 되게 활발하다. 농업 생산력도 굉장한데 상품이 되게 많네. 이런 느낌이 들면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솔빈부 말 이런 게 유명했을까요? 예. 말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게 부여랑 발해예요. 이건 발해를 말하고, 활구라고 부르는 은병이 화폐로 사용된 건 고려시대 화폐고, 동시전이 설치된 건 신라, 지증왕 때고, 그 다음에 요게 정답인데,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활동하였어요. 이게 조선 후기인데요. 예전에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공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부가, 당신 조정이라 했는데, 정부가 그 필요한 물건을 공인한테 시켜서, 야, 너가 물건 좀 사와. 그러면 공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인들이 시키면 물건을 납품했어요. 물론 정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죠. 그래서 이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정부의 물건을 조달하는 특허 상인, 특별화가 너만 이제 우리 정부의 물건 공급해라고 하는 걸 공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나머지는 조선이 아니죠. 29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거. 기구 찾는 문제니까 교정청, 기기청, 방문국, 전환국인데 일단 보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73회에서 기기청 공부했죠. 73회 기기청이 뭐 하는 데지? 그렇지. 텐진에 가서 무기 만드는 거 배워온 곳이에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73회에서 전환국 바로 나왔었죠? 여기에서 화폐 정리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로 없앤 우리 화폐. 그래서 실물 찾는 거, 이렇게 동전 찾는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백동화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근데 지금 보니까 기기창은 무기 만드는 곳이고 전환국은 전자가 동전이란 뜻이니까 백동화를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문을 번역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문을 폭넓게 번역하는 곳인데 힌트는 신문할 때 문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른 나라에 알리는 일,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일을 알리는 일이니까 뭐 한성 순보다. 이 한성 순보는 요즘으로 번역하면 서울신문 이런 뜻인데 이게 순자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흘에 한번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건 신문을 말하고 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발간하고 알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뭔가 그럴 문, 들을 문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문자가 뭐냐면은 방문국, 신문을 만들던 기구 이름이 방문국이에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던 곳이 방문국이구나. 그러니까 한성순보는 신문이니까 방문국에서 최초로 만든 우리 신문이구나. 근데 우리 신문은 매일매일이니까 일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흘에 한 번 발행했으니까 11보라고 안 하고 11을 뜻하는 순자를 썼다. 그래서 순보라고 한 거예요. 정답 3번이죠. 30번입니다. 가시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걸 찾는 문제. 이 시기 찾는 문제인데 이 시기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좀 애매한 느낌이 좀 들죠.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뭘까? 그러면은 이제 국세 칙명지복. 이제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 칙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황제만. 황제를 칙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황제가 아닌 그냥 왕은 어명이요라고 하죠. 어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황제국이 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897년에 황제로 등극한 고종이라고 했으니까 황제가 되니까 나라 이름도 새로 바꾸잖아요. 그게 새로운 국가가 뭐냐 했더니 대한제국. 왜냐면 황제니까 제국이 된 거죠. 제국.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를 찾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던 시기와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상황이 뭘로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보를 가지고 도장, 어보가 이제 칙명지보가 되었다는 걸로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우리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임금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빨간색 옷 입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옷을. 이게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 옷을 안 입고 이제부터는 프러시아식 복장을 할 때가 이제 생기게 되어요. 그래서 고종임금이 이렇게 단발을 하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각진 옷을 입고 계신데 이렇게 빨간색 휘장을 두르면서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태를 두르면서 고종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바뀐 게 이제 언제냐 그러면은 요 옛날로 치면은 익선관이라고 해가지고 까만 모자에다가 빨간색 용포 입고 있을 때 이때가 조선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프러시아가 어디냐면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식 군복으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칼도 차고 이렇게 바뀐 게 대한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왕국에서 황제국이 된 상황이니까 대한제국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있던 일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 때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이게 지게가 발급된 거, 이게 답인데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려면 어디 보셔야 되냐면은 페이지 99예요. 그래서 99페이지 보시면 이게 1899년에 99페이지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한국국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황제국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원수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 시기 때 군대가 뭐냐 그러면 원수부. 그래서 대한국의 원수부가 설치가 된 것, 이게 대한제국 시기 때 일이다. 그 밖에 이번에 경제 파트에는 지게인데, 이게 뭐냐면 땅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인들에게 발급한 토지 소유권 증서를 지게라고 해요. 그래서 지게 암문이라고 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증서를 발행해 주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중요 내용입니다. 자, 다음 31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여기 보니까 서울 종로 백목전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송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있는 사람이고, 일본이 우리의 산과 들을, 자,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황무지를 부르며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럼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지키려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지킨다라는 뜻으로 지키다 보라고 했고,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안이라고 했으며, 그래서 그 모임을 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안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황무지를 부르며 빼앗으려고 합니다니까 지킨다라는 뜻으로 지키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그걸 만든 사람이 송수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1904년이 됩니다. 1904년이면 러일 전쟁 발발 시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던 그 시기에 일제가 그 일본 군대라든지 일본이 사용할 토지를 빼앗으려고 이른바 황무지 개간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땅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다시 한번 보안회입니다. 이렇게밖에 일단 안 나오겠고요. 3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이제 1895년 11월 15일자 관보니까 을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을미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894년은 가보년, 1895년은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미년에 있었던 을미개혁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양력을 사용하겠노라. 그래서 새로운 연호를 제정하노라 해서 양력을 처음 썼다 해서 양 앞에 건, 그래서 양력을 처음 썼다 해서 이때 연호가 1896년 11월 17일이 다시 1895년 11월 17일이 1896년 1월 1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1895년은 12월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11월 17일이 96년 1월 1일로 바로 바꿨고요.
또 이때 단발령이라 했죠. 머리카락을 잘라 모범을 보이겠다. 그래서 제 책 97페이지 보시면 을미개혁의 단발령, 태양력, 건양 사용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발령 꼭 나와야 되고 태양력, 그래서 이렇게 태양력을 사용하는 시기가 을미년이구나. 그래서 을미년.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잘렸구나. 단발령. 그래서 을미년 하면 태양력을 사용하고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구나. 그래서 을미개혁을 찾으면 되겠다. 정답 1번. 그래서 을미개혁할 때 그러면 양력을 처음 사용한 시기. 그런데 머리가 대머리가 된 시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을미년, 을미개혁은 단발령과 양력을 차용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33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가부대. 그랬더니 전국의 의병부대가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여 가를 결성했다더군. 총대장에는 이인영이 추대가 되었다는군. 이라고 됐네요. 총대장.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도 가담했다고 하는군. 그래요. 73회에 출제가 됐던 문제죠. 73회에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73회 해설 강의 어떻게 했죠? 서허인영이라 했죠. 서허인영.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허위 이인영. 그래서 서허인영.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정미 의병이 그랬죠. 그래서 정답 1번. 서울 진공작전 서허인영, 서인영, 서허인영, 서인영. 서울 진공작전 허위 이인영. 그래서 이인영 서울 진공작전. 정답 1번이 되겠죠? 예. 백사는요, 지난번 73회 때 고백 정장 전주 공주, 그지? 고부 밀란 백산봉기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천 전주성 입성 전주 화약 공주 금치 전투 이 순서인데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니까 이건 동학 농민운동 그 지푸라기를 만든 집단으로 이렇게 막 기어 갖고 올라가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고백 정장 전주. 고백은 정장 입고 하는 거야. 전주에서 공주님한테. 이 순서 고백 정장 전주 공주. 그게 정답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것도 장치는 뭐 요러는데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 근데 중요한 건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 동포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게 1903년이라고 하는데 출발은 1902년에 했거든요. 미국 가는데 1년 걸렸어. 그래서 하와이 출발은 2년이에요. 근데 1903년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많은 한국인이 미국과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 다음에 힘든 노동과 인종차별 속에서 한인 사회를 형성했다. 힘든 노동을 한 이유는 하와이로 간 게 놀러 간 게 아니고 노동자로 팔려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걸 사탕수수 농장이라고 합니다. 사탕수수, 당시 사탕수수는 원주민 말로 애니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애니깽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원래 우리가 가기 전에는 누가 있냐면 흑인들이 했어요. 흑인 노예들이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거의 뭐 노예처럼 아주 혹사당하다가 미국에서 흑인 해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하던 일을 우리 한국인들이 대신 이어받게 된 거예요. 하와이로 가서.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한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와이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미국 본토에서 형성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하와이든 미국 본토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외우라고 하거든요. 뭐가 있는데 쫙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대한인 국민회. 예, 이걸 제일 많이 내요. 아니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걸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모임으로 얘기하면 국민회를 내고 군대로 얘기하면 대조선 국민군단을 내거든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가 답이거나 대조선 국민군단이 답이에요. 여기 보시면 3부에 대조선 국민군단 조직이 나오죠. 이걸 만든 사람은 이승만이랑 처음엔 친했다, 호영호제했던 박용만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이죠. 그럼 가는 답이 뭐예요? 대한인 국민회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여기 나왔죠, 바로. 선생님은 안 보고 알아요? 네, 저는 안 보고 알아요. 답이 뭔지 이미 다 압니다. 뭘 낼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그것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단체들도 다 알아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다 아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늘 내던 걸 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 신민회당 것도 있고, 공립협회라는 것도 있고, 한인합성협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흥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여러 단체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한인국민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인국민회를 내는 것뿐입니다. 심화로 들어가면 공부할 양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를 알고 심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네요. 여기가 이제 결정적인 키워드인데 나라빚 1,300만 원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나라빚 1,300만 원이니까 나라빚이에요. 나라빚. 그 나라빚이니까 국채가 되겠죠. 갚는다니까 보상.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채 보상하려고 남자들이 했던 일은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빠들은 주로 담배를 이제 피지 않겠습니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래서 금주운동, 금연운동 전개했고, 우리도 비녀와 가락지를 기정해 보냅시다. 그럼 비녀 가락지니까 비녀랑 반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명품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자들이 하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 이제 언니 오빠들은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단연 보국채 운동을 전개했다. 폐물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려워질 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고 단연 보국채라는 건 단연. 옛날에는 금연이라고 안 했고 단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연 하면은 끊을 단자에 흡연할 때 연자에서 단연 보국채. 국채 나라 빚을 보상한다 이런 얘기고요. 비녀 가락지는 폐물이죠. 그래서 폐물 폐지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채보상 운동인데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낼 수도 있겠지만 국채보상 운동은 그 밖의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단체가 있어요.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하던 단체,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신문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그러면 대한광복회, 다시 대한자강회, 지역하면 대구, 신문하면 대한매일신보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대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국대보상운동이다라고 외워라. 국대보상운동이니까 대구에서 시작했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주도했으며, 대한자강회에서 주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대보상운동이라고 외우지, 앞으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외우면 혼난다. 국대보상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국대보상운동이다 외우자. 대짤 찾아라. 대 여기 있다. 2번 정답. 글자 맞추기 게임.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구냐 이게.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보면 되겠네요. 자, 너 누구냐 너. 김원봉이 조직한 이런 얘기죠. 가의 단원 김지섭이라는 분인데 그래요. 예. 뭐 이 단원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은 의열단이니까 3.1운동 다음 페이지겠지? 그래서 115페이지입니다. 제 교재 115를 보시면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나와요. 예. 의열단은 의열단이죠. 그래서 이 의열단은 의열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김씨들이 되게 많아요. 김씨들. 김씨 다수. 그 다음에 의열단은 만든 군대 이름이 의용대예요. 그럼 의열단이 만든 군대 이름이 의용대니까 똑같이 이응 디귿이죠. 이응 디귿 누가? 김원봉이 주도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김원봉이 주도한 의열단 의용대죠. 그래서 의열단을 찾으면 되고 이 의열단 할 때 열자가 뭐냐면요. 열자가 열난다 할 때 열이거든요. 열사할 때 열자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의혈단이라고도 하고 의혈이라는 피란 뜻이죠. 피란 뜻이 뭐냐면 혁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열단이 나왔다. 그러면 의혈단이고 의혈단은 혁명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열단을 찾는 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야. 의열단에서 이응 디귿해서 의용대를 찾든 아니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찾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열단 하나, 의용대 이응 디귿. 그다음에 의혈단 혈이니까 혁명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혁명당. 그래서
혁명당 찾든 의용대를 찾든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혁명당 아니면 의용대예요. 볼까요? 혁명이라는 단어나 의용대를 찾으면 돼요. 여기 보이죠? 혁명 찾았어요? 찾았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체 이름이 나중에 혁명당이라는 단체도 나와요. 왜냐하면 조선혁명선언을 중심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혁명당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의열단은 의용대, 그 다음에 혁명당 찾으면 되겠죠? 의열단 이콜 의용대 이콜 혁명당. 알겠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글자 맞추기 게임. 37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29년 나주와 광주 사이를 열차로 통학하던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주 광주니까 29년 광주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또 나왔는데 1929년이니까 구앙주 학생항일운동. 그래서 1929광주 학생항일운동. 그래서 29년에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는데 73회 때 제가 뭘 강조드렸죠? 73회 때?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나오면 답이 뭐라 했어요? 신간회. 아니다. 반대였지. 신간회가 출제가 되면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답이라 했나? 그래서 이거 바꿔낸 거죠. 그래서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다. 그럼 답은 뭐예요? 신간회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여기 나오죠? 신간회. 신간회. 그래서 광주 나오면 신간회. 무조건. 그냥 무조건 광주 나왔다면 신간회. 신간회 나왔다 광주. 이게 무슨 한국사전역 검정시험이야. 신간회 그럼 광주가 답인데. 의열단 이응이응 디귿 의용대 답. 의용대. 의열단 혁명. 그래서 혁명당. 혁명선언 이런 게 답이에요. 그 다음 김씨들 쫙. 김지석, 김상옥, 김익상. 삼김. 그죠? 그 다음 나석주 이런 사람들. 한국사전역 검정시험 이렇게 푸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고 글자 맞추기 게임. 계속 글자 맞추기. 광주 나왔다. 뭐라고? 답이? 신간회. 신간회 나왔다. 답 광주. 자, 38번 공부해 볼까요? 자, 밑줄군 이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옳은 것 찾으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경성전차 안내라는 소책자입니다. 좀 또 쓰잘데기 없이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식민 통치 아래 사울이 경성으로 불리던 이 시기.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찾아라.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찾아라. 신문이 소설 상록수를 저술한 시대다. 맞죠. 이게 1931년에 발표되니까.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73회에도 출제가 됐던 아이템이죠. 그래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그다음에 헐버트가 유경공원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게 이제 답인데 이거는 1886년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가 아니에요. 다음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자주 나오는 아이템인데 1936년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손기정 선수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니까 이 연말까지 개최가 되고 예정이에요. 12월까지.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다음 39번 가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는 거. 역시 또 여기 사진 쫙 있는데 박상진, 안창호, 윤봉길, 이회영 선생 얼굴들 기억해 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1915년 제가 좋아하는 색깔 이거니까 이걸로 할게요. 1915년 비밀결사 대한광복회 조직. 그리고 총사령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은 고헌 박상진 선생입니다. 고헌
박상진. 박상진을 이제 원래 이름이 없으면 더 힘들 텐데 이름이 다 있죠? 그래서 바로 이분입니다. 고헌 박상진 선생.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원래 울산 출신이시고, 그래서 경주, 뭐 대구, 이런 데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죠? 경상도 사나이시죠? 이분은, 그리고, 양정학교 나오셨어요. 양정. 명문 중에 명문이고, 판사 출신입니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분이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입니다. 박상진이 회장이었던 대한광복회는 첫 번째 1번 친일파를 처단을 했어요. 그래서 장승원이라고 하는 친일파, 그다음 박용화 등과 같은 친일파를 착착 처단을 한 분이 바로 이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리고 친일부 부후니까 부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독립군 자금을 확보한 거, 이걸 군자금 모금 활동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이 만든 군자금으로 누구한테 줬냐면은 김좌진 장군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김좌진이 주도해서 북로 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청산리 대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0번입니다. 밑줄군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지역도 나왔는데, 당근김치 만들어요? 당근김치 만드는 법을 할머니가 알려주셔요. 당근김치가 있네? 먹으면 안 돼, 나는. 당근김치가 무슨 맛일까? 무 대신에 당근으로 당근김치인데 마르코프 차라고도 불렸대. 뭐래? 뭔 소리야, 이게? 난 모르겠는데, 이거? 할머니처럼 이거네. 1937년 소련 당국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이 지역을 떠나 중앙아시아로 정착한 한인들 자주 내네, 이거? 이 지역은요, 이제 뭐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연해주예요.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가 아니라 73회에서 홍범도가 고려극장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극장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수유하셨다. 이것도 그 강제 이주를 당한 결과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75회에서도 연해주 지역 동포들이 강제 이주 당했던 사실을 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애니갱이라고 불렸고, 러시아에 의해 러시아 그 소련 공산당이죠. 공산당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하신 분들이 까레이스키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지역은 연해주입니다. 그럼 연해주 지역 단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연해주 지역에서의 마을 이름을 신안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래서 신안촌만 내면 좋겠는데, 신안촌만 내지 않고,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되면 다음번에는 신안촌이 건설되었다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광복군 정부. 세 번째가 대한국민의회. 사람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물어보면 이범윤, 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 최재형, 이상설, 이동희,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 예상 문제를 집어드리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정부랑 의회 외우시면 되겠고, 이범윤, 최재형, 이상설, 이동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분들이 주로 이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1번 문제고요. 100번 선생 나왔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0번 선생의 활동을 찾으라는 거네요. 한인애국단 조직,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올 거예요. 77회 답이 한인애국단 조직을 했다. 이게 답일 거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77회 답은 한인애국단. 김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역임. 그쵸? 임시정부의 주석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뭐냐는 건, 여기 나왔네? 흥사단? 흥사단은 아까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 했죠, 제가? 그럼 이건 아니겠고.
남북협상 추진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해방 이후에 1948년 4월 19일에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김회담이라는데 남쪽에서 김 2명, 북쪽에서 김 2명이거든요. 그래서 2명 사김회담이라고 불렀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의용대 이응 디귿이니까 이거 의열단이구나 알 수 있겠죠.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북협상 추진하면 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통일운동을 주로 전개했던 분으로 아주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주석으로서 정부 주석으로 북한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주도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42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밑줄근 나로 오른 거. 간송 선생님. 야, 이게 나왔네? 야, 신기하다. 이걸 냈네. 저 이 문제 처음 봐요. 원래 이게 안 내거든요? 근데 처음 냈어. 간송 선생님. 간송. 와, 대박. 이분은 제가 나온 학교, 보성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보성학교의 출신이시고 저희 선배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희는 엄청 강조해요. 간송 전형필이거든요. 근데 이걸 낼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비슷하게 체구도 좀 이분 되게 부자시거든요. 되게 부자시고 이 간송 선생이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당시 그 기와집이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아파트인데 기와집 뭐 몇 채 값으로 3채 값인지 뭐 2채 값인지 그 일본으로 넘어갔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사오신 분이에요. 일본으로 갔던 우리 해례본을 이분이 강남 아파트 2채 3채 값을 주면서 다시 갖고 오신 분이에요. 간송 선생. 와, 전형필입니다. 이게 나올 줄은 몰랐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나라도 없는 주제에 금싸라기 땅을 팔아.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 강남 땅을 팔아가지고 골동품이나 모은다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나는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곳 보화각을 세웠지요. 그래서 이게 그 후손들의 뜻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저기 강북에 성북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모르겠죠. 전형필 선생입니다. 야구도 되게 잘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약간 부자신 거죠. 부르주아. 야구도 되게 잘했다. 박은식, 주시경 뭐 유명하고 석주명은 누구냐면 나비학자. 나비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나라의 나비를 이렇게 연구하신 분. 석주명. 이런 건 좀 신유형이네요.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어른들도 다 모르는데 초등생들, 잼민이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 전형필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골동품을 모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 4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게 나왔네. 이게 양세봉이 이제 힌트인데, 양세봉 장군 하면은 가 부대의 총사령이다.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다. 남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 지역에서도 기리고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이면은 이게 사실은 공산당이거든요. 근데 이 양세봉이 공산당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출제를 했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여도 출제하겠다. 훌륭한 인물이다. 그래서 뭐 기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을 기리고 있다 얘기인 거죠. 뭔가 존경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죠. 저하고 여기 오겠지. 어쨌든 양세봉 그러면은 서울에도 있고 뭐 평양에도 있고 신빈이라는 중국에도 있으니까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 여기도 공산주의 국가, 우리는 아닌데 이걸 똑같이 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건 어디를 보냐면은 무장투쟁이에요. 그래서 무장투쟁에서 제 페이지 책 118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그 만주사변과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해서 거기 밑에 표에 보면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호로군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혁신의회, 한국독립군, 그다음에 한국독립당, 그다음에 호로군이라고 해서 다 흐흐흐흐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부, 그다음에 양세봉, 중국 의용군, 영능가 전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혁신의회에서부터 호로군까지 이어지는 한국독립군의 지청천 장군 이야기고요. 여기에 그래서 국민부, 그리고 조선혁명당 양세봉이고 중국 의용군과 영능가 전투를 하였다. 그러면 양세봉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양세봉은 조선혁명군이다. 그 조선혁명군은 딱 하나 있죠. 1932년 영능가 전투라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영능가 전투는 대략적으로 지금 흉상이 세워져 있는 이곳 맞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던 전투를 영능가 전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양세봉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그 다음 44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확대하던 이 시기, 군함도, 이거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이 군함도를 보면 우리 강제로 징용당했던 분들의 그런 어려웠던, 아주 힘들었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군함도 같이 생겼다 해서 군함도죠. 이게 지금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됩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이 군함도에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당했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삭제되어 있어서 한일 간의 어떤 또 현안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그럼 이 시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를 찾는 문제 가운데에서 일제시대 제가 표 하나로 딱 정리했죠? 11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37년 때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일전쟁에서 황국신민서사 암송 강요, 그 다음에 창씨 개명, 그 다음 국가총동원법, 총동원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73회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죠. 2번. 태형 집행하는 헌병경찰이라고 했을 때 조선토지회사라고 외우라 했죠. 그래서 조선태형령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실시. 이게 1910년대니까 이건 답이 되지 않고 조선토지회사니까 이것도 1910년대 걸리겠지. 60만 선동은 1926년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5번. 이것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 무장대가 어디냐면요. 남노당, 남조선노동당이라고 해요. 남로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좌익군대. 북한이랑 비슷해요. 북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의 무장대니까 토벌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남노당 계열의 무장대, 이거를 이제 빨치산이라고 좀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이죠. 무력 충돌과, 이게 여기 북한 쪽이니까.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던 제주도 4.3 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 조형물입니다.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갔다는 의미를 담아 이곳 평화공원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을 따르려고 하는 남노당 계열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의 전투 같은 게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 양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4.3 사건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일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제주도 4.3 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건 심한 문제에선 김대중 정부를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4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 3.15 부정선거니까 당연히 저항은 4월 달에 있었겠죠? 그래서 4월 19일. 정답 2번. 특히 이때 그 김주열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공파는 그 규탄 시위하다가 추류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 그래서 4.19 때는 김주열, 6월 10일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때는 이한열. 그래서 똑같이 열자 들어가시는 분들. 그래서 4.19 때 김주열, 6월 항쟁 때는 이한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특히 6월 민주항쟁은 73회 문제에서 이한열 열사를 기억해둬라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거. 근데 제가 그때 73회 해설 강의할 때 김주열은 4.19입니다 이렇게 했었던 게 나오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 되는 거예요. 점점 한국사 능력 검정이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다음 밑줄군 이 전쟁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47번이니까 6.25 전쟁이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6.25 전쟁 관련되어 있는 걸 낼 것이다. 47번이 거의 끝마무리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할 즈음이에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랑 싸웠던 전쟁. 그럼 전쟁 중이니까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산이 임시 수도였다. 이게 답이죠? 거의 우리가 밀렸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6.25 전쟁 중간에는 부산이 임시 수도였습니다. 자, 48번. 기억, 맞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맞죠? 48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 나왔다. 제가 지난번 48번 문제 때도 비슷한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했죠.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그래서 지난번 답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답이었었잖아요. 그럼 요번에 뭐였는지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올 수 있고 긴급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유신헌법 공포 이게 사실 긴급조치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었고 이 시기 때 장발을 단속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머리가 긴 남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고 또 미니스커트를 단속했거든요. 미니스커트 이거 단속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청바지 통기타로 대표되는 청바지 입고 지금 통기타 치고 있죠. 청바지와 통기타로 저항했어요. 이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거든요. 그럼 답은 이겠죠. 제가 지난번 73회 때는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제시하면서 답을 경부속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100억 달러 달성이 답인 거죠. 왔다 갔다 한다 했죠. 또 나왔죠. 금융실명제 그럼 누구 있지? 금융이니까 김영실명제 금융삼 대통령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이것도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볼까요? 이게 48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9번 가볼까요? 자, 가정부 시기에 있던 일로 찾은 것은 이 우표는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에서 노벨 평화상을 처음 받으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6.15 남북 공동선언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답 2번. 6.15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있어서의 정상회담. 이게 2000년입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끝으로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인 거예요. 이거 지역 문제를 지하철 역명에서 찾은 역사라고 얘기를 했네요. 을지로 입구역, 그럼 을지문덕 장군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에서라고 하는 건 살수대첩. 왜? 수나라를 작살냈으니까 살수. 낙성대, 승리를 이끈 거란의 3차 침을 물리친 강감찬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고심. 나라고 한 건 거란전쟁이니까 이 거란전쟁에서의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낙성대 강감찬. 그 다음에 충무로 하면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테니까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그래서 다는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정로는 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그래서 지난번 답이 통감부 설치되었다 이거였나?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자결로 항의한 민영환의 시효가 충정공 민영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찾는 문제니까 옳은 거죠. 그러면 라가 되겠네요. 그죠? 을사늑약으로 자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답일 테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 75회 기본 문제 모두 풀어봤어요.
지금 저랑 73회랑 75회 기본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50문제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50문제는 여러분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25문제씩 끊어가는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더라도 대부분 지금 초등 고학년이고 야, 니들 다 알잖아, 이제, 그지? 4, 5학년, 4, 5, 6학년이면 다 알아. 지금 모르는 거 없어. 지금 막 연애도 하고, 뭐 사귀기도 하고, 뭐 연예인 이름 다 외우고, 게임도 뭐 나보다 훨씬 잘하더만, 보니까 애들이.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왜 공부할 때, 이렇게 국사 공부할 때만 집중력이 떨어지냐? 2시간씩 게임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좀 다 컸고, 이제 알아. 뭐, 선생님은 뭐 4, 5학년, 6학년도 없었니? 다 있었지. 그래서 어린이인 척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알았지? 그래서 25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50분 정도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좀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73회, 75회의 특징이 뭐냐면 73회 문제로 낸 게 75회 답으로 나오고 73회 답이었던 게 75회는 문제로 나오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래서 13회 한 번, 75회 한 번 정도 풀고 또 나중에 이제 있게 될 선생님 수업을 한 번 정도 더 듣고 그래서 다 보면 금방 기본 3급은 금방 딴다. 그래서 기본 3급 딴 다음에 바로 심화로 넘어갑시다. 언제까지 기본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리고 기본 급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뭐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심화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죠? 자, 한방 한국사. 한방이야. 어차피 인생은 한방이다. 그래서 한국사도 한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제 강의, 제 문제풀이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에는 77회 기본 해설 강의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13회랑 75회 두 개의 강의를 보고 그다음 77회 한번 봐봐요. 진짜 비슷하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잼민이들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75회 기본 한국사 능력 검정시 해설 강의 모두 마무리할게요. 오쌤 이제 가볼게요. 나는 이제 형아들, 언니들, 누나들 가르치러 가야 돼. 네. 어린이들 나중에 다시 봅시다. 안녕.